경상북도 의회 박차양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의정보고서도 내고 해서 또 한 2년도 좀 지났고 해서 임기 절반을 돌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싶어서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안 그래도 어느 분 또 모실까요? 그러니까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차양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님 또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위 박차양 도의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전공을 살려서 2년간 열심히 어정활동을 했습니다. 2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번에 도의원으로서 이제 어정활동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대한 성과 분석이랄까 또 앞으로 다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바르고 빠른 인터넷 정론 경주 포커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최근에 제가 여기 영상으로 잠시 그 의정보고서를 넣을 겁니다. 우리 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잠깐 넣고 했는데요. 의정보고서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분야 또 이렇게 맨 앞장에 기록을 해놨셨는데 좀 대표적인 것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 지역구에는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소중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제 스스로 네. 찾아가서 개선했는 게 이제 개능초등학교에 거기 스레이트 예. 지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임종시 교육감님이 거기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예. 바로 그게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외동중학교가 그 입실초등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 강당을 같이 쓰면서 급식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영양소가 다 다른데 같이 급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급식과 또 체육 활동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을 이제 정년하러 가신 우리 권혜경 교육장님과 협력을 해서 예,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갔다는 예, 두 가지를 좀 좀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때가 현장으로 많이 부지런히 다니셨고 5분 발언도 여러 번 하셨고 이게 그런데 5분 발언 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좀 특별히 중요하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의정보고서에는 보면 한 5분 발언을 2년 동안 한 4번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그때는 우리가 8.15 광복 행사를 독도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외에 여러 나라를 돌면서 그 지역에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동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울릉도에 그 입항을 하면서 우리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숙종 때 안용복 장군을 좀 동상을 크게 한번 세워서 저절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지켜낸 그분의 업적을 좀 기르고 싶어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우리 원전이 또 맥스터 그 건립 문제가 그때 당시 2019년도 3월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용 후 핵연료가 좀 거기에 대한 우리 뭐 보관세 신설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이 찬성을 한다면은 맥스도 건립이 돼서
안정적인 그런 또 뭐 일자리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세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그런 찬성하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도 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우리 지역구에 그 산업 폐기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예. 양남의 효동이나 또 양북에 또 대규모 또 쓰레기 단지가 들어온 데서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거기다가 입실에 또 쓰레기 모아놓은 데서 그때 추석에 또 불이 나가지고 맨날 그렇죠. 며칠을 타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빈 공장에 그때 쓰레기 네, 쌓아놨던 예, 거죠. 공장에 거기 예. 안에 열어보니까 그 이제 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예, 예. 또 우리 경북 관내 우리 어선군에서 산업 폐기물이 CNN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산.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쓰레기는 지금 기초자치단체마다 자원화단지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도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자원화단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예. 좀 경상북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산업 폐기물의 그런 종합자원화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발언을 예. 했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경주 중심에 있는 상가들하고 좀 관련이 깊겠죠. 보문단지 상가 매각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 지역구고 또 제가 그곳에 태어나면서 자랐기 때문에 줄곧 그 보문단지 애착심도 많고 또 보문단지 형성될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보문관광단지가 상가가 활성화보다는 매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슬로마를 만들어서 결국은 매각까지 가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관광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현장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 역사고 또 우리 경주가 미래 지향하는 게 우리가 공장 산업화보다는 관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시설물을 매각한다는 데에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돼버렸죠. 네. 예. 그 도정지리 통해서 뭐 신라문화재에 관련해서 뭐 물론 뭐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신라문화재를 하지 못합니다만 도비 지원을 좀 정액시킨 부분이 있으셨죠? 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정말 신라문화재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 좀 국도비를 확보하라는 많은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예, 예. 제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도정지리를 하면서 우리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신라문화재에 우리 도에서 관심도가 낮다. 그 예산을 전체 한 25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요구를 확대 요구를 해서 다행히 5억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2번 정도 예산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우리가 한 지원이 27억, 됐습니다. 25억 들었는데 한 1억 예. 정도 받다가 이제 네, 5억 네, 정도로. 네. 5억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라문화재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창을 해왔고요. 예. 요 조례 제정도 지금 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신라문화재, 경주만의 그렇죠. 신라문화재는 예. 아니어야 된다. 이런 취지.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나 이제 백제나 신라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삼국이 존재하던 그때 문화예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예. 백제 문화재도 그렇고 신라 문화재도 그렇고 또 국가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가가 한 10억 정도씩 백제 문화재, 신라 문화재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위상을 좀 더 높여보자. 네네. 이제 이런 예, 취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제 지역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바다의 중요성, 해양 환경 보존이라든지 또 바다를 활용한 그런 조례를 또 발의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경주가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펜션이죠. 농어촌 민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박 활성화라든지 또 민박에 대한 안전 또 교육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민박 조례를 좀 해봤고요. 네. 그다음 경상북도 우리 도의회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 규칙에 보면은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같은 할 때, 그 심도 있게 달아가지고, 삭감을 해서 조석 올라가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하고 아무 상의 없이, 그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밤에 야식까지 먹어가면서 차수 변경하면서 심도 있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언론 없이 예산이, 그냥 살아나는 걸 보고, 광역시도의 그런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조례를 회의 규칙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올라온 그 예산을 삭감된 걸 정해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예.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와 서울시는 동의를 그렇죠. 받도록 하게 국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협의나 동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협의라는 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상임위가 애써서 삭감한 거를 예결위가 마음대로 그렇죠. 정해 가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라. 적어도 상임위하고는 협의는 해야 된다. 그렇죠.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다룰 때 어쨌거나 그 굉장히 우리는 차수 병행까지 하면서 정말 그렇죠.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삭감될 때는 그 삭감한 우리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굉장히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공천을 받고 또 이렇게 도의회 진출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4.15 총선 때 그 의원님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이전에 이제 공천이 결정되는 와중이었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하고 좀 다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미래통합당의 6번의 뒤집기 막창 공천 이후 2주간은 본연의 가시밭길 길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교복 입고 시작한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뭐 여기 이 선택에 대한 뭐 후회나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어쨌거나 최초의 시발점은 우리 그때 당시에 당협위원장이었죠. 김숙희 의원님이 컷오프 됐기 때문에 컷오프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홍길 또 우리 박병훈 후보 두 분이 경선할 때 예. 제가 이제 고향 후배 돕기 위해서 박병훈 캠프에 갔는 거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아니다. 정말 공천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과 회의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숙희 의원님이 후보가 되시고 돌아가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뇌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돕지도 안 하면서 탈당을 안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하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박병훈 후보 인연은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연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제가 거기에서 우리 정종복 후보를 또 돕게 되는 계기도 그분이 어차피 또 제 지역구의 양남분이시고, 네. 또 경주에서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그분을 좀 돕고 싶었고, 그 다음 이 부당함을 좀 호소를 하고 싶어서 그 캠프에 가서 좀 호소를 많이 했죠. 예. 네. 하여튼 그 당시에 SNS에서 보면 뭐 머리형 남자 의원 몇 명보다 낫다, 뭐 당차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공천받은 당인데 뭐 이제 이런 또 평가도 있었고 그건 뭐 결국은 우리 독자들이 또 뒤에 평가하시는 몫이니까 인생을 빚을 갚았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인생의 빚을 갚았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 벌써 네. 절반을 돌아서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의원으로 도의원으로서 임기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각오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후반기는 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수산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에서 좀 치중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제가 또 이번에 발의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지금 10월 달에 상정되도록 네.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경주시에 꼭 필요한 또 경주시 공무원들이 제게 숙제로 지켜준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2년간도 제 주어진 앞으로 임기 동안 처음 결심처럼 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활동도 기대도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